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생각보다 상황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돈도 들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며 너무 익숙해서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이 위로라고 믿습니다. 말로 꺼내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평은 고통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훈련시킵니다. 불평을 할수록 당신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늘 피해자다. 이 삶은 나를 괴롭히는 구조다. 그리고 한번 학습된 고통은 다음 고통을 훨씬 빠르게 불러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조용히 견디고 누군가는 그 일로 몇 날 며칠을 무너집니다. 차이는 성격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말입니다. 고통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용히 통과시키고 어떤 사람은 말로 붙잡아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하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주 냉정하게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불평을 멈춘 사람들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 덜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래도 말 안 하면 더 미칠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 생각부터가 이미 불평이 마음을 얼마나 깊이 점령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불평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거두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적어도 고통을 2배로 만드는 방식만큼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불평은 더 빠릅니다. 마음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입은 이미 말을 준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이 문장들은 고통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옵니다. 인간은 고통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내면은 지나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말로 그것을 포장합니다. 불평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불평은 고통을 외부로 던져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을 언어로 고정하여 마음속에 붙잡아두는 행위입니다. 제가 보기에 불평은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반사작용입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전제합니다. 삶은 이 정도로 괴로워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어긋난 기대를 향해 분노합니다. 삶은 결코 친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기본값이 아니며 고통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이 닥칠 때마다 마치 계약을 위반당한 사람처럼 불평합니다. 이 불평 속에는 슬픔보다도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평은 또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자책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는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영원한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자리는 안전해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동안 인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같은 감정을 반복 재생할 뿐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고통의 표면을 맴돌며 점점 마모됩니다. 저는 여기서 냉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평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해석하기 전에 서둘러 판단해버리는 나약함에 가깝습니다. 고통을 겪는 순간 진정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자신과 고통 사이에 잠시의 간격을 두는 일, 그 간격 속에서 이것은 삶의 본질적인 일부다라고 인식하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이 거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이 고통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말로 고통을 다루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말에 의존합니다. 침묵 속에서 견디는 힘은 길러지지 않고 대신 표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말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불평을 멈추는 첫 단계는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언제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라도 꺼내야 속이 시원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꺼낸 순간의 가벼움은 잠시뿐이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더 또렷해진 고통의 형상입니다. 불평은 마음을 비워내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을 다시 정리하여 진열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불평을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감정, 같은 억울함을 말로 반복하며 마음속에 각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흐르지 못하고 한 지점에 고여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고통을 견디는 힘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매번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어. 이런 고통은 부당해하고 말입니다. 이 문장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실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상상하게 됩니다. 불평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도록 만듭니다. 상황, 타인, 운명,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책임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무력한 위치에 놓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마음은 점점 체념이 아닌 피로에 빠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불평은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목적은 공감이며 동조이며 인정입니다. 그러나 이 인정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견디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함께 마비시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마음은 고통을 한번 겪는 것으로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계속 붙잡고 설명하려 들 때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그 설명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불평이 반복되면 고통은 정체성을 갖습니다. 나는 늘 힘든 사람이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라 불평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이야기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자아의 일부가 됩니다.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장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동시에 고통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고통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불평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고통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고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는 것 같으며 불평하지 않으면 고통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었는지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침묵은 흔히 체념으로 오해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는 세상에 맞서 싸우기를 포기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침묵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불평은 언제나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들어줄 사람, 동의해줄 사람, 대신 분노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침묵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기준으로 서게 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고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말로 고통을 밀어내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고통은 처음보다 덜 날카롭습니다.
판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이 문장들은 고통 위에 도덕적 분노를 더 씌웁니다. 그러나 고통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침묵은 이 구조를 인정하는 태도이며 그 인정 속에서 마음은 쓸데없는 저항을 멈춥니다. 침묵은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느낍니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저는 침묵을 능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억울함이 클수록 설명하고 싶은 욕망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침묵은 힘을 가집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고통에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또한 자존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불평은 자신을 끊임없이 이해받아야 할 존재로 만듭니다. 반면 침묵은 나는 나 스스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태도를 마음에 심어줍니다. 이 태도는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평온의 씨앗이 됩니다. 물론 모든 말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은 거의 예외 없이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의 부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내가 말한다고 줄어들지 않으며 내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커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이 사라진 자리는 처음엔 낯섭니다. 말로 채워지던 공간이 비어버리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공백은 공허가 아니라 관찰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불평을 멈춘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을 거리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고통은 곧 나 자신이었고 내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멈추자 고통은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고 변하고 때로는 약해지는 무엇으로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내 반응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고통 앞에서도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과 의외로 담담해지는 순간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고통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언제나 결론을 서둘렀습니다. 이건 최악이다, 견딜 수 없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미룹니다. 판단을 잠시 내려놓은 채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관찰 속에서 고통은 더 이상 압도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감정의 흐름으로 분해됩니다. 불평을 하지 않으면 감정은 억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분노는 분노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드러납니다. 말로 포장되지 않은 감정은 순수한 상태로 머물다 제 몫을 다하면 사라집니다. 불평이 감정을 오래 붙잡아 두었다는 사실이 이때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대입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런 고통은 없었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해받아야 한다 하는 식의 기대들이 고통 위에 덧붙여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전처럼 모욕적이지는 않습니다. 불평을 멈춘 사람의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짧은 간격이야말로 평정이 들어오는 문턱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무감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이 정제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기에 정말 중요한 것만이 마음에 닿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불평을 멈추면 삶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불평을 멈추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닐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 태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무감각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반면 평정은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불평 없는 삶은 감정을 억압하여 굳게 닫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열어두되 말로 과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불평은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작은 불편도 말이 붙는 순간 커지고 반복될수록 굳어집니다. 반면 감정을 조용히 느끼는 태도는 그 감정이 스스로 사라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평정은 희망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언제든 다시 좌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정은 오히려 기대의 철회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제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덜 상처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나를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지 않고 곁에 두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은 억제될수록 폭발합니다. 그러나 관찰될수록 힘을 잃습니다. 불평은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말로 소비해버립니다. 반면 평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흐름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이 차이가 마음의 깊이를 만듭니다. 불평 없는 삶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섬세해집니다. 작은 불편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기에 정말 중요한 고통에는 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 동일한 크기의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로 쏟아내던 에너지를 이해와 관찰로 돌리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감당하는 힘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특히 불평의 말은 고통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고통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은 공허가 아니라 깊어질 준비를 하는 침묵의 압력에 가깝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길어집니다. 불평은 생각을 멈추게 하지만 침묵은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 동안 고통을 즉각 평가하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의 구조 속 한 장면으로 자리 잡습니다. 불평이 사라진 사람은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이해받고자 하는 욕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감수하는 순간 마음은 타인의 반응에서 벗어납니다. 이 벗어남이 바로 내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말을 줄이면 감정은 더 정확해집니다. 불필요한 수식이 사라지고 감정은 본래의 형태로 남습니다. 분노는 짧아지고 슬픔은 깊어지며 두려움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불평이 감정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때서야 알아차립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인간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말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절제입니다. 특히 고통 앞에서의 절제는 삶에 대한 가장 성숙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불평의 렌즈를 벗으면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지만 덜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시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힘을 줍니다. 불평 없는 삶의 끝에는 어떤 결론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상태가 남습니다. 고통이 와도 마음이 즉시 무너지지 않는 상태, 말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연약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긍정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평을 완전히 없애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고통 앞에서 연약하고
말은 가장 쉬운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으로 달려가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잠시 멈춰 서게 된다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진 자리에 가장 먼저 남는 것은 고요입니다. 이 고요는 평화롭다기보다는 담담합니다. 기쁨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감정의 파동이 전보다 낮아진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덜 다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멈추면 우리는 세상을 덜 오해하게 됩니다. 삶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던 생각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인식은 삶을 더 밝게 만들지는 않지만 덜 적대적으로 만듭니다. 또 하나 남는 것은 자기 신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는 경험은 생각보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타인의 공감 없이도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순간을 몇 번이라도 지나오면 인간은 스스로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불평이 줄어들수록 말은 신중해집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꺼내는 말은 무게를 갖습니다. 그 말은 하소연이 아니라 사유가 되고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이 변화는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품격 있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를 고통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고통에 의미 없는 말을 덧붙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불평은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지만 그 이름은 대부분 필요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이제 고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때 이 사유가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멈추는 것, 그 잠깐의 침묵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불평하지 않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덜 상처받는 삶, 그리고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삶에 가장 가까운 태도일 것입니다. 조용히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유는 끝났지만 침묵 속에서의 연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